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올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오고 날이 추워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나 캐럴, 군밤, 호빵 같은 겨울 간식들 등이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당주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배당은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연말 선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배당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업로드했던 재무제표 심화 강의 영상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당 영상을 보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주 투자 노하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시로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설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 준비를 지난주에 해서 내용 준비 시점과 영상 녹화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 주가가 내용 준비 시점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시다 보니 주가나 배당 수익률 등은 내용 준비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예시이다 보니 먼저 간략하게만이라도 고려아연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연, 금, 은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제련회사입니다. 영풍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주식회사 영풍과 점유율을 합산해서 봤을 때 국내 아연 시장에서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아연 시장 점유율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비철금속 제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연과 같은 비철금속들은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의 영향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기업이겠죠. 오늘은 고려아연 기업 분석이 아니라 배당과 관련된 수치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이렇게 개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에 대한 초보 투자자분들의 흔한 오해에 대해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한국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연말에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찬바람이 불 때쯤 연말 즈음에 배당주들을 사서 혹은 더 극단적으로는 배당 기준일 직전에 배당주들을 사서 기준일 이후에 팔고 배당까지 받으면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가 단순한 거라면 다 배당 투자하지 누가 은행 예금 같은 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배당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 같은 게 아니죠.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 환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회사가 가진 자본, 현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회사가 가진 자본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만큼 주가 역시 줄어들겠죠. 이것이 배당락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세금, 그 사이의 주가 변동 등까지 감안한다면 글쎄요. 배당 기준일 이전에 사서 이후에 판다든가 10월 즈음부터 배당주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하는 단순한 방법들로는 성공적인 배당주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들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배당은 이러한 이유들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당은 실적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배당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배당의 원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배당은 기업의 이익에서 나옵니다.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와 나누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순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어들인 이익에서 일부는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하는 식이 되겠죠. 좀 더 정확히는 회사의 잉여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회계상 이익이 높더라도 설비 투자 등에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커서 실제 현금 흐름에는 여유가 없다면 회계상 이익 대비 실제 배당 여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왜 배당이 실적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의 표시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배당을 축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배당은 실적과 연결되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을 축소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기업과 실적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들을 가지게 되고 주가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때문에 보통 괜찮은 기업들은 미래에 실적 변동이 있더라도 업황이 조금 안 좋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 배당 유지는 가능할 정도의 실적은 낼 수 있어 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배당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실제 고려아연의 배당금을 봐도 그렇죠.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주당 배당금이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기업은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가고 싶겠지만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죠. 이렇게 이상적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갈 수 있는 기업이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배당금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기업들과 고려아연 같은 배당 성장주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배당의 원천인 실적에서 생기는 차이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실적의 안정성과 배당 성향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실적의 안정성이라 함은 일단은 적자가 없어야겠죠. 지난번 심화 강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방식으로 10년치 이상의 재무 데이터들을 펼쳐 놓으시고 기업이 적자를 기록한 시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려아연의 경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죠. 이런 튼튼한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시나요? 아까 사업 내용을 설명드릴 때 고려아연은 경기나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적 변동이 꽤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실적 그래프를 보더라도 적자는 없지만 꽤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배당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늘려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배당 성향의 중요성입니다. 배당 성향이 너무 높지 않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여기서 투자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배당 성향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배당 성향은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총 얼마를 지급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일반적으로 배당은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가 배당 성향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수치가 100%에 너무 가깝게 되면 실적이 지금보다 조금만 나빠져도 배당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즉,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밸류 트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배당주인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그 이상의 배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높은 배당 수익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에서 이러한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려아연은 최근에 배당 성향이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40% 정도로 100%까지는 많은 여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배당 성향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축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을 조금 더 올려서 배당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 성향이 40%라면 나머지 60%는 없어지는 돈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나머지 자본도 다른 방식으로 주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해서 회사의 실적을 증대시키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거나 빚을 갚아 부채를 축소시키거나 하는 방식들로 말이죠. 즉, 배당금만이 주주에게 할당되는 이익의 몫이 아닙니다. 나머지 60%도 기업에 남아 주주의 몫을 키우는 자본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려아연의 자본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의 일부는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환원되고 나머지 일부는 회사에 남아 재투자되어 회사를 키우는 데 사용되고 또 이러한 성장에 따라 실적이 다시 커질 수 있고 커진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도 다시 커지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당 성장주의 매력입니다. 작년의 배당금과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고려아연의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3.5% 정도이죠. 은행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만으로 3% 이상이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도 시중금리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향후 배당금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이러한 배당이 회사이익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주이익의 증대분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은행예금 대비 좋은 주식과 특히나 배당주들이 가지는 메리트를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배당이 주주 친화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주들은 배당으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해당 주식을 추가로 살 수도 있고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하는 선택의 여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주주와 공유한다는, 그리고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주주 친화성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을 시행하며 우리는 이렇게까지 주주들을 생각하고 주주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하는 시그널들을 보내기도 하죠. 이 경우에는 고려하여는 해당되지 않고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코엘 패션 같은 기업들도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진시장인 미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주주 환원 의식이 더욱 강하다 보니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월마다 배당을 받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죠. 어찌됐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은 배당으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받은 현금을 생활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배당 재투자 방식입니다. 고려아연은 작년에 주당 14,000원의 배당을 실시했죠. 올해와 내년에도 똑같이 14,000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을 계속 보유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계속 배당을 받는다고 쳤을 때 올해 받는 14,000원과 내년에 받는 14,000원은 같은 14,000원일까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죠. 물론 주당 배당받는 금액은 당연히 14,000원으로 동일하겠습니다만 올해 배당받은 금액을 그대로 고려하연에 재투자한다면 보유한 주식수가 배당 수익률인 3.5%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가령 올해 200주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가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보유 주식수가 207주로 늘어 내년에는 이 207주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령하는 총 배당 액수도 커지게 되겠죠. 이것이 배당 재투자 방식이 가져다주는 복리 효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식 배당의 의미도 찾아볼 수 있겠죠. 어떤 기업들은 현금 배당과 함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나눠주는 주식 배당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주식 배당 자체는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찍어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이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속적인 현금 배당과 함께 이뤄진다면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회사가 매년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과 약간의 주식 배당을 한다고 치면 주당 배당금 자체는 100원으로 동일하지만 주식 배당으로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 전체 배당 수령액은 커진다는 것이죠. 다만 앞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배당만이 주주 몫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배당은 기업의 자본 배치에서 하나의 옵션에 불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사업 재투자 등 다른 곳에 자본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종류는 크게 배당 수익과 자본 차익 두 가지입니다. 자본 차익은 결국 주가가 오름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을 뜻하죠. 어떤 기업에서 5%가 넘는 고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해당 투자의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단순히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매매하는 것은 초보 배당 투자자가 빠지기 쉬운 밸류 트랩입니다. 결국 현재의 표면적인 배당 수익률에만 집중하기보다 배당이 지속 가능한가,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실적과 재무 구조가 탄탄한가, 그리고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배당도 함께 커져갈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인가 하는 내용들을 과거 장기간 재무 데이터들과 사업 내용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배당 투자의 핵심이 되겠죠. 아주 높은 일시적 배당 수익률보단 적당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배당 수익률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수한 배당 수익률은 저PER, 저PBR처럼 저평가를 나타내는 일종의 가격 지표로 또 장기 투자의 버팀목으로 작용합니다. 저PER, 저PBR 같은 저평가 기업들의 보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점점 불안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혹시 내 분석이나 투자 판단이 틀렸고 그래서 밸류 트랩에 빠진 건가 하고 말이죠. 이때 은행이자 이상의 배당은 굉장한 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예금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금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면 잔물결에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됩니다. 배당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저평가 상태의 해소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장기 투자의 동반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의 성장성이 떨어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성장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많은 재투자를 하거나 돈을 놀게 놔두는 것보다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본 활용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저PER, 저PBR 같은 저평가 기업들과 배당의 시너지 자체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 배당은 저평가 상태의 해소가 가져다주는 자본 차익과 준수한 배당 수익률이 가져다주는 배당 수익,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배당 수익률은 그 자체로 PER, PBR 같은 하나의 가격 지표로 기능합니다. PER이 10 이하면 싸다, PBR이 1 이하면 싸다,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기준을 갖고 있듯이 배당 수익률도 시중금리를 고려해 봤을 때 몇 퍼센트 이상이 지속될 수 있으면 싼 주가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볼 수 있겠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PER이 13.5배, PBR이 1.03배이니 각각 10배, 1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아주 싼 주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기업의 규모, 재무구조 등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3.5% 정도의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주로서의 메리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의 주가 역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도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항상 비싸게 사지 말라고 싸게 사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주가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을 보인 기업들은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의 캡처 시점과 현재의 주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차트상에서 딱히 가격 부담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죠.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 프로세스를 실제 투자 분석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은 이러합니다. 영상 일시정지하시고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